시어머니가 숨긴 수억 원대 재산 다 뺏어왔습니다. 아가, 네 아파트 명의 당장 내 앞으로 돌려놔라. 저는 결혼 8년 차 시어머니의 끈질긴 등살에 시달리는 며느리입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윽박지르는 어머니께 전세 보증금까지 다 빼드렸습니다.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도대체 뭐가 있니? 서운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자식 돌이라 생각하며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머니 댁에 갔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수억 원대의 차명 통장과 상가 계약서를 발견했거든요. 그건 네 형님 주고 남은 돈이니 조용히 입 닫아라. 등 뒤에서 들리는 어머니의 뻔뻔한 목소리에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서류를 찍어 바로 남편에게 전송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더는 시댁 호구 노릇 안 하기로 결심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버지 장례비 네가 다 내. 오빠의 뻔뻔함에 등기부 떼본 결과. 오빠, 아버지 장례식 비용은 왜 자꾸 나한테만 내라고 해? 저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빠듯하게 사는 결혼 8년 차 주부입니다. 오빠는 늘 사업이 힘들다며 제게 수시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너는 시댁도 잘 사는데 이 정도는 좀 도와주면 어디가 어때? 뻔뻔한 오빠의 태도가 이상해 몰래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땅은 이미 오빠 명의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오빠는 술자리에서 그 땅을 이미 팔아치우고 빚을 갚았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당장 장례비 내놔. 그 땅 팔아먹은 돈에서 챙겨서 당장 가져와. 가족에게까지 이용당한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누나, 빚 좀 갚게. 부모님 유산 미리 좀 챙겨줘. 엄마 아빠가 남긴 땅 팔아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저는 정년퇴직 후 식당을 운영하며 사는 60대입니다. 남동생이 제 손을 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유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누나, 이게 다 우리 가족 모두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동생을 모질게 거절하지 못해 도장을 찍으려 했습니다. 그때 방구석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서류엔 동생이 부모님 명의로 몰래 대출받은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누나, 대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동생은 안색이 변하며 실토했습니다. 저는 동생의 이중성에 뒷목이 뻣뻣해져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동생은 당장 손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남의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 반복하는 이웃, 주차 위반 딱지 50장으로 참교육했습니다. 지정 주차구역에 차 대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 매번 제자리에 차를 대는 이유 때문에 미칠 것 같았어요. 관리실에 신고해도 어쩌라는 거냐며 적반하장입니다. 참다 못해 주말 새벽 그 차 유리 전체를 강력 접착제로 주차 위반 딱지 50장을 도배해 버렸습니다. 차주가 나와서 비명을 지르는데 정말 짜릿하더군요. 관리소 게시판에 블랙박스 영상까지 다 올렸고요. 이런 주차 빌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수하시겠어요?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집 뺏으러 온 남동생의 비참한 최후. 이 집 4명이니까 당장 보따리 싸서 나가. 저는 치매 앓던 아버지를 10년 넘게 홀로 모신 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연 끊었던 남동생이 나타났습니다. 누나, 장남인 내가 집 상속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제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집 서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병수발 한 번 안 한 녀석이 돈독이 올라 쌍욕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나타나 아버지의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이 집은 누나에게 증여됐고 내 도박빚은 아버지가 갚으셨다. 남동생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이용만 한 동생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동생을 내쫓은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망보험금 챙겨 잠적한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진실. 어머니, 이제 그 돈 돌려주세요.
저희 모자 굶어 죽어요. 남편을 사고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는 며느리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 사망보험금을 통째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내 아들 목숨값이야. 너는 빈손으로 나가라. 아이 등록금이 없어서 무릎 꿇고 빌어도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저를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얼마 전 시어머니의 명의로 된 거액의 적금 통장이 배달됐습니다. 도박에 빠진 시동생이 뺏어갈까봐 악착같이 숨겨둔 것이었습니다. 내 새끼 고생시킨 거 천벌 받으마 라는 쪽지만 남긴 채 떠나셨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엉엉 울며 뒤늦은 용서를 빌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예물 가방 들고 소개팅 나간 신우이의 최후. 그 가방 아직 아가씨가 가져갔어요? 제 방 드레스룸이 텅 비어있는 걸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엄마가 큰맘 먹고 사준 한정판 명품 가방이었죠. 신우이는 당당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언니, 나 오늘 중요한 소개팅이라 잠깐 빌렸어. 가족끼리 좀 쓰면 어때서 그래요? 사과 한마디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태도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바로 위치 추적 앱으로 신우이가 있는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마침 남자 앞에서 가방을 테이블 위에 보란듯이 올려두고 있더라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다가가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 도둑 맞은 줄 알고 경찰에 신고할 뻔했네. 남의 물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인 거 알지?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신우이와 경멸 어린 눈으로 그녀를 보는 소개팅남을 뒤로 하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의 분노 섞인 문자가 쏟아지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이런 시댁 식구들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할까요? 엄마, 이 집 내 명의로 바꿨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엄마, 이 집 내 명의로 바꿨으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저는 평생 고생해서 아들을 장가 보낸 60살 엄마입니다. 아들이 인감을 몰래 훔쳐가더니 집을 팔겠다고 난리입니다. 엄마는 이제 늙었으니 요양원 들어가서 조용히 살아. 배신감에 피가 거꾸로 솟고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나가라는 아들 멱살을 잡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며느리가 비웃으며 서류 뭉치를 던지더군요. 알고 보니 아들은 도박빚 때문에 집까지 담보로 넘겼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긴 전 재산을 다 날린 겁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 뺨을 때리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자식 농사 완전히 망친 제 신세가 너무나 한심하고 원통합니다. 이런 자식은 당장 인연 끊는 게 맞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10년간 병수발한 여동생 쫓아내려다 쪽박찬 불효자 오빠. 오빠, 아버지가 남긴 유산 단돈 10원도 가져갈 생각 마. 저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10년 넘게 홀로 모신 막내딸입니다. 이게 끝나기도 전에 오빠가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가로채더군요. 딸려는 출가 외인이니까 이 집에서 당장 몸만 나가라. 뻔뻔한 오빠의 태도에 심장이 터질 듯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제 짐가방을 대문 밖으로 집어던지며 악을 써대더군요. 그 순간 변호사가 나타나 서류 가방에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이미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증여하셨습니다. 오빠는 사색이 되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고생만 한 막내딸을 위해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정의였습니다. 염치 없는 오빠를 빈털터리로 쫓아낸 제가 잘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암이라며 내 보험금은 미리 다 챙겨놨지? 당신 암이라며 죽기 전에 보험금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결혼 20년 차 최장암 판정을 받은 아내입니다. 남편은 병실에 오자마자 제 가방부터 뒤졌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내 사업빚부터 갚아야지. 저는 남편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사람이야? 내가 지금 죽어간다는데? 남편은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를 제 얼굴에 던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상간녀와 살찌까지 알아본 상태였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친정오빠와 변호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가로채려던 보험금 수익자는 이미 제 딸로 바뀌어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짐을 병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내 인생에서 사망철이야. 당장 꺼져. 이런 쓰레기 같은 남편과 당장 이혼해야 한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치매 엄마 병수 발했더니 집 뺏으러 온 남동생. 엄마 집 이제 제 명이니까 언니는 이 짐 싸서 당장 나가요. 저는 10년 넘게 치매 어머니를 홀로 모셔온 장녀입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연락 끊겼던 남동생 부부가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언니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가 엄마 모실게 당장 비켜.
효자 노릇 없던 놈들이 갑자기 집을 비우라니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당장 안 나가면 무단 침입으로 신고하겠다며 제 짐을 마당에 던져버리더군요. 알고 보니 엄마 정신없을 때 몰래 인감 훔쳐 명의를 싹 돌려놨습니다. 어차피 대출 받으려면 집이 필요해 라며 올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비 한 푼 안 보태던 동생의 배신에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법대로 해서라도 엄마 집과 제 인생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이런 못된 동생은 인연 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딸 집 빼서 아들 주겠다는 비정한 아빠의 소름 돋는 진실. 이 아파트 명의 당장 네 남동생한테 넘겨라. 저는 10년 넘게 홀아버지를 정성껏 모셔온 딸입니다. 아버지는 오늘 집 명의를 남동생에게 넘기라 하셨습니다. 아들놈 기 살려주게 너는 그냥 몸만 나가서 살아라. 머릿속이 하얘지며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짐을 싸려 들어간 방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통장 안엔 제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인 적금이 가득했습니다. 아들한테 재산 뺏길까 일부러 모진 소리를 하신 거였습니다. 주름진 아버지 손을 붙잡고 한참을 꺽꺽대며 울었습니다. 평생 차별만 한다고 원망했던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매일 밤 화장실에서 몰래 속삭이는 남편의 비밀. 매일 밤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몰래 속삭이는 남편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응, 조금만 기다려. 내가 금방 갈게. 라는 통화에 심장이 내려앉았죠.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야? 누구랑 통화해? 라며 소리치자 남편은 당황하며 입을 닫더군요. 배신감에 이혼까지 결심하고 밤 몰래 집을 나서는 남편을 미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착한 곳은 화려한 불륜 장소가 아닌 차가운 인력 시장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3개월 전 회사에서 해고당했지만 제가 걱정할까봐 밤마다 몰래 대리운전과 일용직을 뛰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던 겁니다. 미안해, 당신 고생시키기 싫었어. 라며 거친 손을 숨기는 남편을 보며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야, 여기 사장 나와. 음식에서 머리카락 나왔잖아. 점심시간 한 손님이 식당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릅니다. 사실 그 머리카락은 본인 가발에서 떨어진 거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얼굴에 물을 뿌리더군요. 나 이 건물주랑 형 동생 하는 사이야. 내일부터 장사 못하게 해줘? 그때 문을 열고 중년의 신사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이 김씨, 나랑 언제부터 형 동생이었나? 진짜 건물주인 제 아버지의 등장에 진상의 얼굴은 흑빛이 됐죠. 이 통쾌한 사이다. 주변에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혼 서류가 가짜인 줄도 모르고 상간녀와 이사간 남편의 최후.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나온 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사하는 걸 봤습니다. 빚 때문에 잠시 갈라선 건데 그 틈에 제 명의 아파트까지 처분하려 하더군요. 우리 이제 진짜 남남이야. 그동안 고생했어. 라며 비웃는 남편에게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 이혼 서류 담당 공무원 지인에게 부탁해 법적 효력 없게 처리했거든요. 남편이 증여세 폭탄 맞고 길바닥에 나앉는 거 구경했습니다. 이 사이다 주변에 꼭 공유하고 싶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해주세요. 새벽 4시마다 몰래 집 나가는 엄마를 미행했더니 우리 엄마 새벽 4시면 귀신같이 집에서 사라집니다. 처음엔 치매 기운인가 싶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잠옷 위에 낡은 점퍼 하나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는 뒷모습. 일주일 넘게 반복되길래 오늘 마음먹고 미행을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멈춰선 곳은 시장 골목 끝자락의 낡은 세탁 공장이었어요. 산더미처럼 쌓인 남의 집 이불들을 허리도 못 펴고 빨고 계시더군요. 제가 다가가니 엄마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거친 손을 뒤로 숨기셨어요. 너희 결혼 자금 조금이라도 보태주려고. 미안하다. 미리 말 못해서.
그 갈라진 손등을 본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이젠 내가 더 잘할게요. 오늘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어떠신가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명절에 친정 가려는데 차키 숨긴 시어머니의 최후. 차키 어디 있는지 모른다니까. 그냥 여기서 자고 가라. 명절 당일 친정 부모님 댁에 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차키를 숨기셨습니다. 뻔히 보이는 거짓말에 기가 찼지만 전 웃으며 알겠다고 했죠. 대신 남편에게 시댁 식구들 다 들리게 크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어머님이 차키 잃어버리셨대. 근데 나 내일 당장 출근이라 차 꼭 필요하거든? 지금 바로 레카 불러서 문 따고 키 새로 맞출게. 비용은 어머님 환갑 여행 자금에서 빼면 되지?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더니 5분 만에 소파 밑에서 찾았다며 키를 가져오시네요. 전 그 길로 남편 데리고 바로 친정으로 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제 대처가 맞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